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감기가 걸려서 지금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영상을 찍지 않으면 2026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영상을 또 찍고 싶어서 무리해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도구들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똑같은 것만 쓰진 않더라고요. 그 해에 또 손이 많이 가는 제품들이 또 따로 있어서 이번 연도에는 또 어떤 걸 많이 사용했는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수채화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 그리고 붓, 물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종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도 그렇고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는 RCG, 그리고 달러론이랑 턴도 제가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그런 종이들을 많이 쓰기는 했는데 이번 연도에 제가 그래듈레이션 물감을 많이 사용해보다 보니까 새롭게 손이 또 많이 가는 또 매력을 많이 느낀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미젤로 종인데, 이 미젤로 종이는 제가 예전에 화방랩 페인터즈 할 때 선물로 받았었던 종이들이고요. 그래서 이 종이들을 그렇게 받고 나서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좀 종이 결이 거칠게 느껴지거든요. 일반 종이보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하나는 아카데미라고 써 있고 하나는 아티스트라고 써 있죠. 아카데미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용, 이건 전문가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가격 차이도 제가 보니까 똑같은 사이즈, 그리고 20매거든요. 20장이 들어있고 아카데미는 13,700원, 아티스트는 21,700원, 8,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가격 차이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카데미도 아티스트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저는 이걸 사용하면서 크게 뭐 물번짐이 더 안 좋다거나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제가 한 번밖에 안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네모네 꽃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아카데미 중목을 사용을 했었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정말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괜찮게 느꼈거든요, 제가.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서 사용한 것처럼 그래듈레이션 물감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요철이 강한 종이에서 좀 특징이 더 잘 나타나는데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고, 제가 계속 이거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빈티지하다는 느낌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나요, 실제로.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뒤에 써놨는데 아티스트, 이거는 다 아티스트로 사용을 한 거거든요. 아티스트. 뭐 일단 이렇게 느낌만 보셔도 알겠지만 물감 때문인 것도 있고, 이 요철이 너무 강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종이가 안 맞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손이 안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매력 있어요. 쓰면 쓸수록 매력이 너무 느껴지는, 이것도 지금 요철이 너무 예쁘죠? 강한데도 예쁘게 느껴져요. 이게 지금 아카데미 중목, 이게 아티스트 중목에다 그린 그림이거든요. 가까이서 보시면 얘가 조금 더 색이 노란 느낌이 들고 얘가 백색에 가까운 색감 차이가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전 이게 밝은 백색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 종이가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카데미 중목, 황목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황목이 조금 더 요철이 더 강하긴 하지만 크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중목도 충분히 유철이 있고, 이 황목에서는 이렇게 저한테 이 대각선으로 세로 결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카데미 중에서는 이 중목이 조금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티스트용에서 이게 지금 중목인데, 중목과 황목 아티스트는 정말 거칠더라고요. 엄청 거칠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백색, 얘가 미색. 그러니까 지금 얘가 아티스트 중목이 덜 하얀 느낌이 있어요. 이런 색감의 차이가 있으면 그림을 완성했을 때 약간 따뜻한 느낌의 그림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색이 살짝 있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밝게, 좀 그림을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밝은 백색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괜찮죠? 이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나와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 연도에는 위젤로 수채 패드를 매력적으로 잘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그림을 깔끔하게 그리고 싶을 때, 그리고 이번에 굿즈 제작할 때는 아무래도 요철이 강하지 않은 스케치북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사용했었던 아티스트 있고, 세목입니다. 세목도 제가 세목에 그릴 때도 그림 그리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완전 다른 느낌이긴 한데 마치 이제 스티커 같이 깔끔하게 배경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하얀색 꽃들 있죠. 연한 색들의 꽃을 여기에다가 표현을 하시면 조금 더 여리여리한 표현,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하네뮬레 세목 테스트를 해봤던 그림인데, 지금 아티스티코랑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이 세목에서는 이 종이의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그림을 많이 그려봤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면, 여러분들도 세목을 사용하실 때는 그냥 조금 가성비 좋은 거 사용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하네뮬레 이렇게 생긴 거, 제가 이건 많이 보여드렸었죠. 이 종이에서 저는 중목이 가장 저의 취향이긴 합니다. 이 중목 중에서 결이, 이 종이의 결 느낌이 있죠. 이 요철, 이 결이 가장 예쁜 건 저는 이 하네뮬레 같아요. 하네뮬레 종이의 가장 큰 장점이 잘 나타나는 종이는 이 중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황목인데, 황목의 이 결은 좀 그렇게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네뮬레 종이 중에서는 중목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르시즈를 또 써보는데, 이렇게 펜지꽃을 그렸거든요. 아르시는 제가 다른 종이들을 쓰고 하다가 다시 오랜만에 아르시를 한번 꺼내서 쓴다 그러면, 와 진짜 아르시즈 최고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왜냐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종이의 결이 더 예쁜 것도 있고 이렇게 매력적인 느낌이 나는 종이들도 있는데, 정말 무난하게 누구나 그림 쉽게 그릴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진짜 아르시지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작가님 중에서는 아르시지가 정말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취향 차이가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다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 그래서 이렇게 종이는 이 정도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하루가 지났고요. 제가 이제 물감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팔레트 종류를 보시면 윈저 인 뉴튼
이건 윈저앤 뉴튼, 시넬리에, 그리고 알파, 이거는 다니엘 스미스, 이거는 시민케, 뭐 SWC 섞여 있는 제가 메인 팔레트로 썼던 거고, 이제 여기 중에서 어제 밤에 정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색깔을 좀 골라서 메인 팔레트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여기다 지금 좀 추려봤거든요. 노란색 계열 중에서 겹치지 않게 붉은색 계열 이런 식으로 지금 추려봤는데, 이거를 발색표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릴지 말지 그건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어떤 물감들을 선택했는지 제가 자주 썼던 또 좋아했던 색깔들을 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지금 노란색 계열을 보시면 일단 레몬 옐로우는 구성에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저도 넣었고요. 레몬 옐로우는 시민케 레몬 옐로우, 이거는 브랜드 상관없이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는 윈저 옐로우, 이거는 기본 노란색,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해지는 귤색 계열, 이렇게 주황색 계열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색이 이 트랜스페어런트 오렌지라는 색인데, 시민케 요 색이거든요. 요 색, 이 색이에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땐 되게 진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맑고 약간 투명한 느낌의 주황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색을 참 좋아해요. 투명해서 너무 예뻐서 이 색을 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 계열.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 오페라 색깔 있잖아요. 오페라 색깔들이 이렇게 내광성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홍색을 대체해서 쓸 만한 레드 계열 중에서는 이 루비 레드를 제가 가장 좋아하죠. 루비 레드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고, 빨강색은 알파 물감 중에서 이렇게 쿨한 느낌의 퍼머넌트 로즈가 있는데, 이 색깔이 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기본 빨강색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퍼머넌트 로즈, 이것도 한번 여기다가 넣어봤고, 그 다음에 다니엘 스미스 색깔에서는 제가 이 로즈 오브 울트라마린 색이 너무 매력 있어서, 이거 그래뉼이 있는 물감이거든요. 이 색깔도 넣어봤고, 그 다음에 한사 옐로우 딥,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 색깔도 넣었고, 키나크리돈 골드, 이것도 보통 이제 옐로우 오우커 색상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황토색인데, 황토색 조금 불투명하고 옐로우 오우커의 조금 맑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맑고 좀 투명한 느낌이 나는 색상이라서 이것도 조색해서 쓰면 너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키나크리돈 골드로 대체해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페릴린 그린, 이 색깔도 너무 예쁘죠. 약간 딥한 녹색 계열인데, 제가 유칼립투스 하면서 정말 너무 매력 있게 잘 사용을 했었던 색이어서 이 색깔도 제가 좋아해서 한번 구성에 넣어봤어요. 이 시넬리에 지금 보시면 색깔을 되게 많이 빼왔잖아요. 시넬리에가 발색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내광성이 전체적으로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페라 로즈 빼고는 다 별 3개예요. 그래서 이 시넬리에 물감으로 여기다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색상들을 보시면 브라이트 레드, 그리고 키나크리돈 레드, 이 키나크리돈 레드는 너무 그 제라늄 그레드 너무 예뻐서 좋아하고, 이것도 약간 웜한 빨간색인데 이 색깔도 좋아하고요. 코발트 바이올렛 라이트 휴, 이 색깔도 너무 예쁘죠. 보랏빛이 도는 색이에요. 포레스트 그린, 시네리우스 블루, 이것도 세르리안 블루랑 비슷한데 이 색깔도 맑아서 제가 수국 그릴 때 그리고 싶어서 이 색깔도 넣었습니다. 지금 대충 물감을 이제 추려봤는데, 이제 팔레트를 이제 좀 닦고 비워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옮겨서 발색표를 만들어야 또 내년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있는 색깔들 제가 꺼내서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쓰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물감을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물감이 계속 생긴다면. 자, 이 정도로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붓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붓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늘 보시던 그 붓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매번 쓰는 것 같거든요. 그림 그릴 때마다. 바바라 80RS 4호, 2호, 4호, 6호. 이 세 개를 가장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조모거든요. 인조모라서 이게 모가 탄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묘사하기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붓은 크기별로 있으면 편하긴 하거든요. 색깔이 바뀔 때마다 계속 닦아내고 하지 않고 뭐 붉은색 계열할 때는 이걸로 묘사를 했다가 이제 옆에다 놓고 초록색 계열할 때는 이걸로 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또 같이 쓰기 때문에 여러 개 있으면 더 좋고, 파로도 있긴 한데 파로는 좀 굵어서 생각보다 묘사할 때 많이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채화할 때는 물칠을 하고 하잖아요. 물칠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물칠하는 붓용은 또 따로 쓰거든요. 이렇게 얘네들은 붓 모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통통한 붓이 물칠하기가 좋겠죠. 아무래도 넓은 면적을 물칠할 때. 그래서 화홍붓을 이제 이건 굳이 산 건 아니고 제가 있는 것 중에 조금 모가 통통해서 이걸로 물칠할 때, 작은 면적을 물칠할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넓은 면적의 물칠을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천연모를 사용하죠. 이거는 헤랜드 R5200. 이것도 정말 유명한 붓이죠. 이거는 청설모로 만든 천연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붓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시다가 이거를 쓰시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천연모인 만큼 물을 가득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칠하거나 아니면 밑색을 칠할 때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얘로 밑칠을 하거나 물칠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이 바바라 붓으로 묘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붓들도 있긴 한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붓은 이게 거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붓들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붓이 막 많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재료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제가 이번 연도에는 좀 개인적으로 전시회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 작업들이 좀 커지면서 좀 유튜브를 많이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오는데도 응원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제 개인 작업을 조금 더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수업을 하다가 개인 작업이 하고 싶어서 이 꽃그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기도 해서 개인전도 하고 싶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튜브를 더 이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많을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 제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방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수업 문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데이라도 해서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또 50호를 새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을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유튜브를 찍다가 편집하다가 수업 갔다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자주는 못 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제가 영상을 꾸준히 한번 올려볼 테니까 댓글로 저를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연말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내년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모두 안녕.